오늘은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이란 중동 침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달승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학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YTN 뭐 이런 텔레비전에서만 뵙다가 교수님 처음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그 이란 국립 테헤란 대학교에서 정치학 전공으로 처음 한국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테헤란 국립대학에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찐 이란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겠죠? 예. 사실 그 한국이 이란 잘 몰라요. 예, 이란의 정치 체제가 어떤지 그냥 뭐 신정 체제다 뭐 이렇게 아니면은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핵심 영토 땅 아니야? 뭐 이런 정도였고 이란을 잘 가보기도 쉽지 않고 그냥 샤프란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그 느닷없이 그 공습을 당한 나라입니다. 이란인들이 지금 정서적으로 갖고 있을 가장 큰 마음, 이를테면 와, 호메이니가 죽어서 우리 이제 해방이다 뭐 이런 생각을 정말 갖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남의 나라에 이런 방식으로 침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까요? 화면으로 비치는 이제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이번 사태와 평가와 반응을 단편적으로 평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란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세가 침입했지만 지속적으로 저항과 투쟁해온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침입을 시작으로 해서 아랍, 튀르크, 몽골, 네. 그리고 영국, 소련, 미국 아이고야. 이때마다 항상 저항해 왔기 때문에 현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이란 역사 속에서의 저항과 투쟁 정신은 외세의 군사 개입과 네. 지배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 속에서 지배적인 여론은 이번 침공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모델을 얘기를 하면서 차기 지도자를 이미 염두에 두었는데 뭐 1차, 2차 다 사망을 해서 3차를 생각하고 있고 그게 뭐 쿠르드족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그 트럼프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를테면은 그 베네수엘라 모델 지금 뭐 베네수엘라도 안정적이진 않고 그렇습니다만 친미 정권 뭐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레짐 체이지 그리고 이란 시민들한테 뭐 당신들이 권력을 가질 뭐 기회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단적으로 베네수엘라식 권력 승계 모델이 그대로 이란에 적용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직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차기 최고 지도자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네. 많은 언론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네. 이번에 암살당한 2대 최고 지도자의 아들 네.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네. 된 거라고 선출되었다고 좀 보도되고 있죠. 네. 아시다시피 그는 좀 알려진 바로는 보수 강경 성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 3대 최고 지도자로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네. 선출되었다면 그의 성향과 또 그의 여러 가지 엘리트 연합, 권력 구조 이런 걸 볼 때 아마도 안보기구나 또 여러 가지 이념 체제에 기반을 둔 권력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선출됐다는 부분은 내부 결속을 강하게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볼 때 미국의 의도대로 친미 정권이 수립된다거나 네. 여러 가지 미국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란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어떤 이 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독특한 정치 체제인데요. 그래서 이슬람과 공화국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결합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은 국가 운영을 기반으로 한
그 이념적인 내용이에요. 이념적 내용. 예. 반면에 공화제는 예. 그 선거와 대의제를 추진하는 형식적인 구조라 볼 수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종교적 정통성과 음. 공화제적인 제도가 결합된 네. 이중 권력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최고 통수권자는 최고 지도자이지만 네. 국민이 직접 4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타 중동 많은 국가들과 달리 예. 선거를 통해서 예. 4년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 그렇다면 야당도 있고 그런 거죠. 그쵸. 시민사회도 있고. 예. 예. 그 다양한 이제 언론사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언론사가 우리보다 더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통상 뭐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른 나라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치 그 그룹도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는데요. 정치 그룹도. 크게는 이제 보수파, 예. 개혁파, 중도파로 나눠지고 있는데 예. 지금 가장 강력한 이제 정치 그룹이 보수파인데 어. 이들은 주로 이슬람적 가치나 음. 혁명 이념을 이제 수호를 강조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반면에 개혁파는 사회 개혁과 네.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온건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그룹으로는 중도파가 있는데요. 양 입장 사이를 절충하는 실용주의적 그룹이라 볼 수 있겠죠. 실용주의.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한때는 보수파 대통령이 당선되고 네. 한때는 개혁파 대통령 또 한때는 중도파 대통령이 예. 당선되면서 예. 그때마다 예. 이란의 내부 개혁과 정치 그리고 대외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국내 언론들이 이란이라는 나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미국 또는 이제 서방에서 주는 그런 언론 보도만을 받아서 그냥 중계 보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의 시선이 왜곡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찐 전문가인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 하메네이가 그 사살 당한 거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뭐 AI까지 여기에 동원이 됐다 그래서 다들 충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분은 어떤 최고 지도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냥 뭐 종교 지도자야 뭐 이렇게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가톨릭의 교황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또 그 이란 사회에 여러 이제 반정부 시위가 있을 때마다 다 그 굉장히 탄압을 해온 분으로 민주적이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하메네이라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이란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시아파 종교 체계는 네. 가톨릭 교황 체계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단일화되고 네. 위계적인 최고 권위 질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아, 예. 그러니까 시아파에서 의미하는 최고 종교 권위자는 네. 페르시아로 마르자의 타글리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아하. 모방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성직자가 가장 잘 이 마음을 뜻과 의지를 반영하는 사람인가. 예. 지금 이란에는 예. 마르자의 타글리드가 3명 정도가 있고요. 이라크에는 시스탄이라는 이제 성직자가 있는데 네. 그래서 특정 시기마다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아파의 독특한 역사와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슬람의 역사는 시아파의 역사는 아닙니다. 네. 주류가 순위파 순위파. 여다파다 보니까 시아파는 소수 다양한 공동체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체제로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적이고 독자적인 권위 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네. 시아파 신자 스스로 자신이 추종하는 최고 종교 권위자를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과 달리 다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분산적인 권위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이란의 정치 딜레마는 네. 1989년 제2대 최고 지도자로 네. 하메네이가 선출된 것이었어요. 예, 예. 아, 이게 지도 저기 딜레마적 상황. 예, 그게 뭐냐면 하메네이는 일대 최고 지도자인 호메니와 달리 예. 정치적인 카리스마도 좀 부족했고 가장 심각한 부분은 종교적인 권위가 미약했어요. 아, 예. 그래서 앞서 제가 시아파의 최고 종교 권위자가 마르자이 타글리드라고 했는데 당시 마르자이 타글리드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1989년에 이란에서 헌법 개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최고 지도자 자격 요건으로 마르자의 타글리라는 문구를 삭제해요. 다시 말하면 1989년부터 최고 지도자와 시아파 최고 종교 권위자인 네. 마르자의 타글리가 분리가 되면서 이란 내부에 심각한 정치적인 딜레마가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메네이는 종교계 지지 기반을 받지 못했어요. 예. 결국 그는 군부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기반을 강화시키고 네. 또한 다양한 정치 세력을 상호 견제 균형하면서 지지 기반을 예. 확대했다고 볼 수 있겠죠.